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재윤경 현 의원, 네이버의 김상원 전 대표를 고발했죠? 검찰에. 네, 그 12일 날 고발을 했다고 자유한국당이 12일 날에 밝혔는데 네. 이게 그 의혹에 기반한 거죠. 그 네이버가 시민단체 그 희망살림의 법인 회비 명목으로 낸 그 40억 원 가운데 39억 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그 성남 FC 프로축구단의 그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그 의혹 때문에 고발을 한 건데, 그래서 네이버에서 희망살림 그리고 성남 FC로의 자금 흐름을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걸 같이 들먹이면서 이제 몰아가고 있는 시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20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었던 얘기였거든요. 이야기의 발단은 2015년도에 아까 양세병님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측에서 전달된 희망살림의 기부금이 결국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지원된 게 불법이다. 네, 그래서 자금 세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해명이 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어느 순간 갑자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기 전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박원순 시장 물어뜯기, 이재명 성남시장 물어뜯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석이지 않나. 결국에는 이거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흠집내기가 시전되지 않나. 또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큰 그림 안에서의 흠집내기 작업이었다면 네. 너네 이거밖에 못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성남FC의 공익 캠페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유니폼이 노출한 거를 벤치마킹해서 네.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에서는 최초로 이 공익 캠페인을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성남시에서 서민들 부채 탕감을 위해서 또 악성 채무들 그런 걸 탕감해주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운영하게 된 은행인데, 축구를 잘 안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말에 가끔 축구 몰아서 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성남FC 진짜 주빌리 은행 떠가지고 야 주빌리 은행 마크가 저기 떠있네, 성남 그 유니폼에 떠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주변 지인들이랑.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공익 캠페인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유니폼에 그 로고를 노출하는 거 외에도 그 선수단을 활용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쓰였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거 오히려 자한당이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이제 유니세프랑 아까 FC 바르셀로나 스폰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네. 2006년부터 5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었다고 해요. 원래 처음 2006년에는 연간 150만 유로씩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이번 성남FC랑은 조금 다른 게 이 경우에는 유니세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지원을 하면서 유니세프가 광고를 다시 이제 또 해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일단은 이 계약이 두 단체의 사이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는 10년 동안은 그렇게 150만 유로씩을 지원을 받았고, 유니세프가 지원을 받았고, 2016년부터는 200만 유로로 그게 늘어났고요. 2006년서부터 했던 운동들은 보니까 에이즈 방지 운동을 했고요. 뭐 스와질랜드, 말라위, 앙골라 뭐 이런 그 아프리카 쪽에서 에이즈 방지 운동을 했고, 2011년부터는 이제 카탈루냐, 가나, 남아프리카, 중국, 브라질로 확대되면서 어린이 교육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축구 시청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축구 관련한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거기에도 이게 그대로 노출이 돼요. 피파 온라인 이런 게임 하잖아요. 그 팀을 선택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니세프 로고가 떠 있다든지, 아니면 성남FC K리그 선택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주빌리은행 마크가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공익운동 차원에서는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결국에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자금 세탁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결국에는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참 시기가 적절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짚어볼게, 남경필 현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했죠. 그 9일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올리면서 사실상 탈당을 선언한 거죠. 야, 명분도 좋아. 시기적절하게. 그럼요. 그런데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때 명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가잖아. 뭐 김성태, 장제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철새죠, 철새. 예, 이은재. 다 그 급으로 돌아서는 거죠. 결국에는 남경필 현 지사가 탈당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발되는 걸 보면은 현 경기도지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정치적 그런 포석의 작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뻔한 수잖아요. 그렇죠. 자유당에서 이재명 시장을 고소한 그 같은 날 홍준표가 얘기했죠. 남경필이 복당할 것이다. 한국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14일부터 절차를 밟을 거라고 하네요. 저희가 오후 7시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뭐 남경필 지사 입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다시 자유당으로 복당하지 않겠나. 뭐 예측이 난무하죠. 13일날 남경필 지사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 글이 올라왔잖아요. 하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어디서 보긴 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정면 비판을 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어지는 거죠. 네. 일침을 놨는데 조조는 시류에 따라 진영을 옮겨 다니지 않았다. 두둔.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판이 딱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여포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여포. 오히려 여포에 더 맞는 입장 아니냐.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남경필 지사도 이제 한 3번 정도 옮긴 거잖아요. 그럼 여포랑 패턴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자기 양아버지 양주자사 정원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동탁한테 붙었다가 동탁을 배신하잖아요. 독립세력 만들어가지고 유비에 의탁했다가 또 유비를 배신하잖아요. 배신과 배신의 철새의 아이콘. 예, 삼국지에서 무장 중에서는 최고, 사람으로는 여포, 말로는 적토마, 뭐 이런 고사가 있을 정도로 무장에서는 최고지만 결국에는 신의가 없는 사람. 그걸로는 삼국지에서 넘버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현 지사를 여포에 비유한 건 아주 적절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바른정당으로 출마해봤자 득표율이나 이런 부분 자신의 인지도도 높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당 간판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현재. 그리고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당 내에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다시 자유당으로 복당해서 물론 뭐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죠.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경필은 철저하게 자신의 처세를 위해서 옮기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요.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정치 음해 공작이 난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뭐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인재가 다양해요. 며칠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왔었던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뭐 여론조사상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고 뭐 남경필 현 지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결국에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수가 너무 뻔하게 읽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갖가지 발표하는 성명을 통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각 후보군의 지지자들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성남시장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 해서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덜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지지자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런 책략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금주시사 첫 번째는 이 작가님이 가져오신 시사를 얘기해 볼 겁니다. 어떤 시사 가져오셨죠? 제목을 듣자면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 어우, 블랙리스트. 네. 어우,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블랙리스트. 지긋지긋하죠. 네, 지긋지긋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정부 블랙리스트 말고 박근혜 때 네. 시도했던 그런 블랙리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얘기죠? 비슷한 꼴의 블랙리스트가 또 한 번 웹툰 플랫폼에서 나타났더라고요. 웹툰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어요. 네. 이게 최근에 종료가 됐는데요. 이 청원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작가고요. 이 글에서 4가지 문제를 폭로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레진코믹스가 코인 수익 배분율을 일방적으로 작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꿨다. 두 번째,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지각비라는 명목으로 매출 일부를 떼어갔다. 세 번째는 진행 중이던 웹소설 서비스를 아무런 협의 없이 갑자기 종료시켰다. 네 번째는 해외 서비스로 인한 고려 지급도 수년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폭로를 한 거죠. 막무가내네요. 와, 진짜 문제 많다. 네. 네. 사실 처음부터 작가를 위한 뭐 작가주의 플랫폼 이러면서 표방하면서 시작됐던 레진이 알고 보니까 회사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작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심까지 제기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왜냐하면 네. 그 네이버나 다음 웹툰이 한창 흥할 때 네. 그거는 내
네티즌들의 그 댓글이나 이런 반응에 따라서 공지도 나가고 사과도 되고 이런 게 되게 빨리빨리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레진 코믹스는 네티즌들보다 작가를 위합니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최근에 공중파나 이런 데서도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뭐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한다 그러면 아 정말 대우 잘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충격이네요. 근데 실상을 들여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네, 완전 딴판인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의혹들도 있고 청원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1월 11일에는 이 프리랜서 웹툰 작가들과 독자들이 모여서 레진 코믹스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렸어요. 요것의 표면적 계기는요. 레진이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통을 위해서 개최할 것이다 라고 했던 작가 간담회의 참석 대상이 현재 계약 유지 중인 전속 작가들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실 간담회는 그런 일방적인 조치로 피해를 받은 그런 웹소설 작가들, 뭐 웹툰 작가들, 또 계약이 해지된 작가들한테 더욱 필요할 텐데 사실 해당 간담회에 이 사람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레진 불공정 행위 피해 작가 연대가 그 레진 코믹스 본사가 있대요. 그 앞에 모여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까 세빅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레진이 처음에 내세웠던 건 웹툰 유료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요거였어요. 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작가를 위해서 우리가 복지 이런 제도적인 지원 등을 강조한다.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뭐 건강검진까지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작가들의 건강검진? 네. 오. 특히 가장 주목받았던 건 미니멈 개런티라는 게 있대요. 최소한으로 요 정도는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요게 월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대요. 그래서 한 일간지에선 이것을 두고 뭐 레진 코믹스의 개념 선언 뭐 이런 기사가 홍보빨이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네. 하지만 얼마 후 레진 소속 작가 일부가 미니멈 개런티라는 건 올랐는데 그 결제된 유료 코인당 작가 수익이 원래 70원이었는데 50원으로 깎였다. 그러니까 이거네. 기본급 올려주고 수당 깎는 그렇죠. 거네. 밑장빼기죠. 밑장빼기. 밑장빼기네. 네. 진짜 이거 너무한다. 오한막감인데? 네. 그리고 새 계약서에 독소 조항들이 좀 더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가들의 그 미니멈 개런티라는 걸 올리기 위해서 그 미니멈 개런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작가들의 몫을 좀 줄이고 그렇지 못한 작가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작가들과는 전혀 상의도 없었고 어떤 설명회도 거치지 않은 채로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이 됐던 거죠. 이러한 문제 제기를 보면서 레진은 소속 작가들한테 전체 메일도 보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문제를 삼아서 왜 딴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냐라는 식의 조태호식 발화였어요. 네. 재밌죠? 대박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레진에서 양극의 소년이라는 인기 작품을 연재하던 은송 작가가 SNS에 그런 복지에 대한 불만을 밝히고 나서 프로모션에서 배제가 됐대요. 비슷하게 또 미치 작가 역시 고려 미지급 문제를 공개 제기했을 때 레진의 모든 이벤트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음이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더라고요. 비판조차도 하지 말아라. 네. 너네는 그냥 그림만 그려라.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우리가 알아서 챙겨주는 돈만 받아라. 네, 그렇죠. 네, 대신에 너네는 권리는 없다. 뭐 이런 식이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왜 블랙리스트냐라고 또 한다면 실제로 1월 11일에 SBS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내부 운영진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입수했다라는 내용을 정했어요. 그 문건이 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메일 안에서는 보면은 그 레진 코믹스 정책에 항의한 작가의 이름이랑 작품을 명시하고 앞으로 이들 작가의 작품을 노출하지 말 것 이런 지시 내용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메일에는 이 작가를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는 레진님의 지시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대요. 진짜 심했다. 네. 이게 그냥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거랑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짜 그게 비슷한 거예요. 얘네 미워. 얘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아니 그리고 정말 레진 코믹스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웹툰의 다음 웹툰처럼 무슨 요일 딱 누르면은 거기 있는 게 전체가 다 떠서 뭔가 다 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딱 플랫폼 들어가면은 프로모션으로 광고하는 것만 나오고 전체 웹툰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플랫폼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광고 밀어주는 것들이 다 앞에 뜨고 그리고 한 회당 가격을 지불하는 거라서 노출되지 않으면은 전혀 팔리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조리한 방법에 대해서 누가 컨설팅을 해주는 것 같아. 너무 치밀하게 하니까. 네. 이렇게 하면 등칠 수 있어 이렇게. 네, 와, 그렇죠. 등쳐먹고 너는 이득 그리고 네 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계약자들은 매기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누군가 컨설팅을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법이 좀 집요하네요.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오랜 기간을 두고 골마온 문제예요. 근데 이게 크게 공론화가 되니까 이제서야 레진은 간담회를 열어서 수습하려고 했어요. 근데 입장은 그냥 모든 의혹에 대해
대해 부인하는 뉘앙스를 계속 취해왔고요. 간담회는 실제 누구를 위해 열리는 건지 진짜 불분명한 상태고요. 그래서 집회에 참여했던 그 미치 작가가 이렇게 밝혔는데 레진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SNS에서 각종 문제를 공론화한 이후 단 한 차례도 프로모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수익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경제적 타격이 컸다. 이거 진짜 4분의 1. 네. 저는 좀 섬뜩한 게 지금 이 레진 코믹스의 행태가 과거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체주의 국가들이랑 닮아 있어요. 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보장하지만 대신에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은 싹 빼놓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답고 좋은 맞아요. 세계지만 실제 안에서는 각종 부조리 그리고 맞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국민이 되지 못하면 철저히 배제시키고 아니면 따로 격리를 시킨다든지 무섭다 진짜. 그런 모양새를 닮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그런 부분도 유사하지만 저는 과거 전체주의 국가들 그런 국가들의 모델이랑 닮아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뜩하다 그런 참 생각이 들어요. 되게 치밀하고 엉망으로 잘 하고 있는 거죠. 되게.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 레진의 태도를 보면요. 그런 웹툰이나 웹소설을 창작하고 연재하는 작가들을 그 레진 코믹스라는 플랫폼이 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웹툰이나 웹소설 연재를 지망하는 작가들은요. 그냥 자기 작품이 더 많은 독자를 접할 수 있길 바라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게 고정적이고 공식적인 연재로 들어가서 지속적인 연재를 보장받고 또 동시에 그럴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원이 들어오는 거를 바라고 있어요. 플랫폼 같은 거 여러 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화 과열화되어 있거든요. 막 몇천 개, 몇만 개씩 쏟아지는 마당에 작가들은 그냥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라도 그냥 금동아줄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독자 유입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레진은 그냥 그 모든 성과와 그 모든 인기가 다 그냥 자기들 유통 플랫폼 하나가 일궈낸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화계 현실이 참 암담한 게 네. 과거에 이제 코믹스나 이제 단행본 시절에는 출판사와의 그런 부당한 계약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만화가도 많이 피해를 봤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들어선 도서 대여점 때문에 완전히 폭망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웹툰이라는 시장이 새로 개발이 돼서 거기에 수많은 작가들이 모이고 뭐 이제 웹소설 작가들도 같이 합류하게 돼서 그런 시장이 또 형성됐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작가 착취 구조가 또 형성이 돼서 전반적인 창작 산업 자체를 좋은 뿌리를 내리기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로 계속 누군가 대자본에 의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그 풀뿌리 작가들 자체를 밟아 죽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소식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레진 코믹스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하면서 거기에 되게 환상을 약간 그쵸. 품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막 물어보고 막 알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슬퍼지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플랫폼 문제를 알고 이거 좀 바꿔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작게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작가들이랑 독자를 1대1로 이어주고 유통사가 편취를 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레진이 이렇게 컸던 것도 결국엔 작가들의 좋은 작품이랑 또 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 정정당당히 여기다가 돈을 써가지고 감상할 거야 라는 마인드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잘했다고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아무튼 레진 코믹스의 이런 작태를 보면 그런 창작자들의 절실함을 이용해서 편취하고 네. 되게 창작자들 가지고 지들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했고 네. 대체 가능한 부속품 정도로 보는 예. 뭐 시건방진 패착을 저질렀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작가들에 대한 대우가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는 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한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이 작가님이 가져오신 시사. 국내 최고의 웹툰 사이트죠. 레진 코믹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에 관한 작가들의 폭로를 통해서 작가들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출발했던 레진 코믹스가 안에서 내부 부조리나 그런 부분으로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 그런 시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두 번째 시사는 송병훈 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시사를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과학 시사를 가져왔는데요. 오. 4차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3차원이죠. 예, 그거를 이제 오늘 얘기할 건데 너는 왜 이렇게 4차원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류에는 왜 4차원일까? 네. 홍준표는 4차원인가? 뭐 이런 거. 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4차원이라는 거가,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항상 4차원 하면 그냥 시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이 4차원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4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미국과 유럽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했나 보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연구 집단이 아, 예. 그냥 전혀 다른 실험을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서로 맞물려지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결론점이 좀 다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재윤경 현 의원, 네이버의 김상원 전 대표를 고발했죠? 검찰에. 네, 그 12일 날 고발을 했다고 자유한국당이 12일 날에 밝혔는데 네. 이게 그 의혹에 기반한 거죠. 그 네이버가 시민단체 그 희망살림의 법인 회비 명목으로 낸 그 40억 원 가운데 39억 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그 성남 FC 프로 축구단의 그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그 의혹 때문에 고발을 한 건데, 그래서 네이버에서 희망살림 그리고 성남 FC로의 자금 흐름을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걸 같이 들먹이면서 이제 몰아가고 있는 시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20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었던 얘기였거든요. 이야기의 발단은 2015년도에 아까 양세병님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측에서 전달된 희망살림의 기부금이 결국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지원된 게 불법이다. 네, 그래서 자금 세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해명이 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어느 순간 갑자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기 전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원순 시장 물어뜯기, 이재명 성남시장 물어뜯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석이지 않나. 결국에는 이거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흠집내기가 시전되지 않나. 또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큰 그림 안에서의 흠집내기 작업이었다면 네. 너네 이거밖에 못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성남FC 공익 캠페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래요. 그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유니폼이 노출한 거를 벤치마킹해서 네.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에서는 최초로 이 공익 캠페인을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성남시에서 서민들 부채 탕감을 위해서 또 악성 채무들 그런 걸 탕감해주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운영하게 된 은행인데, 축구를 잘 안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말에 가끔 축구 몰아서 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성남FC 진짜 주빌리 은행 떠가지고 야, 주빌리 은행 마크가 저기 떠있네, 성남 그 유니폼에 떠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주변 지인들이랑.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공익 캠페인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유니폼에 그 로고를 노출하는 거 외에도 그 선수단을 활용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쓰였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거 오히려 자한당이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요. 저는 이제 유니세프랑 아까 FC 바르셀로나 스폰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네. 2006년부터 5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었다고 해요. 원래 처음 2006년에는 연간 150만 유로씩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이번 성남FC랑은 조금 다른 게 이 경우에는 유니세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지원을 하면서 네. 유니세프가 광고를 다시 이제 또 해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일단은 이 계약이 두 단체의 사이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는 10년 동안은 그렇게 150만 유로씩을 지원을. 감독 보도를 통해서 내부 운영진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입수했다라는 내용을 정했어요. 그 문건이 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메일 안에서는 보면은 그 레진 코믹스 정책에 항의한 작가의 이름이랑 작품을 명시하고 앞으로 이들 작가의 작품을 노출하지 말 것, 이런 지시 내용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메일에는 이 작가를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는 레진님의
짓이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대요. 아, 진짜 네. 심했다. 네. 이게 그냥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거랑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짜 그게 비슷한 거예요. 얘네 예. 미워. 얘네 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아니 예. 그리고 정말 레진 코믹스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처럼 무슨 요일 딱 누르면은 거기 있는 게 전체가 다 떠서 뭔가 다 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딱 플랫폼 들어가면은 프로모션으로 광고하는 네. 것만 나오고 전체 웹툰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플랫폼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광고 밀어주는 것들이 다 앞에 뜨고 그리고 한 회당 가격을 지불하는 거라서 노출되지 않으면은 전혀 팔리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조리한 방법에 대해서 누가 컨설팅을 해주는 것 같아. 너무 아. 치밀하게 하니까. 네. 이렇게 하면 등칠 수 있어. 이렇게. 네, 와, 그렇죠. 등쳐먹고 너는 이득 그리고 네 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계약자들은 매기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누군가 컨설팅을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법이 좀 집요하네요.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오랜 기간을 두고 골마온 문제예요. 근데 이게 크게 공론화가 되니까 이제서야 레진은 간담회를 열어서 수습하려고 했어요. 근데 입장은 그냥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뉘앙스를 계속 취해왔고요. 간담회는 실제 누구를 위해 열리는 건지 진짜 불분명한 상태고요. 그래서 집회에 참여했던 그 미치 작가가 이렇게 밝혔는데 레진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SNS에서 각종 문제를 공론화한 이후 단 한 차례도 프로모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수익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경제적 타격이 컸다. 이거 진짜 4분의 1. 네. 저는 좀 섬뜩한 게 지금 이 레진 코믹스의 행태가 과거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체주의 국가들이랑 닮아 있어요. 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보장하지만 대신에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은 싹 빼놓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답고 좋은 맞아요. 세계지만 실제 안에서는 각종 부조리 그리고 맞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국민이 되지 못하면 철저히 배제시키고 아니면 따로 격리를 시킨다든지 무섭다 진짜. 그런 모양새를 닮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그런 부분도 유사하지만 저는 과거 전체주의 국가들 그런 국가들의 모델이랑 닮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뜩하다 그런 참 생각이 들어요. 되게 치밀하고 엉망으로 잘 하고 있는 거죠. 되게.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 레진의 태도를 보면요. 그런 웹툰이나 웹소설을 창작하고 연재하는 작가들을 그 레진 코믹스라는 플랫폼이 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웹툰이나 웹소설 연재를 지망하는 작가들은요. 그냥 자기 작품이 더 많은 독자를 접할 수 있길 바라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게 고정적이고 공식적인 연재로 들어가서 지속적인 연재를 보장받고 또 동시에 그럴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원이 들어오는 거를 바라고 있어요. 플랫폼 같은 거 여러 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화 과열화되어 있거든요. 막 몇천 개, 몇만 개씩 쏟아지는 마당에 작가들은 그냥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라도 그냥 금동아줄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독자 유입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레진은 그냥 그 모든 성 받았고 인세프가 지원을 받았고 2016년부터는 200만 유로로 그게 늘어났고요. 네. 2006년서부터 했던 운동들은 보니까 에이즈 방지 운동을 했고요. 뭐 스와질랜드, 말라위, 앙골라 뭐 이런 그 아프리카 쪽에서 에이즈 방지 운동을 했고 2011년부터는 이제 카탈루냐, 가나, 남아프리카, 중국, 브라질로 확대되면서 어린이 교육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축구 시청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축구 관련한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거기에도 이게 그대로 노출이 돼요. 피파 온라인 이런 게임 하잖아요. 그 팀을 선택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니세프 로고가 떠 있다든지 아니면 성남 FC K리그 선택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주빌리은행 마크가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공익운동 차원에서는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결국에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자금 세탁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국회에서 결국에는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참 시기가 적절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짚어볼 게 남경필 현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했죠. 그 9일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올리면서 사실상 탈당을 선언한 거죠. 야 명분도 좋아. 아, 시기적절하게. 그럼요. 예, 그런데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때 명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가잖아. 뭐 김성태, 장제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철새죠, 철새. 예, 이은재 다 그 급으로 돌아서는 거죠. 결국에는 남경필 현 지사가 탈당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발되는 걸 보면은 현 경기도지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정치적 그런 포석의 작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뻔한 수잖아요. 그렇죠. 자유당에서 이재명 시장을 고소한 그 같은 날 홍준표가 얘기했죠. 남경필이 복당할 것이다. 한국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14일부터 절차를 밟을 거라고 하네요. 저희가 오후 7시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뭐 남경필 지사 입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다시 자유당으로 복당하지 않겠나. 뭐 예측이 난무하죠. 13일날 남경필 지사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 글이 올라왔잖아요. 하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어디서 보긴 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정면 비판을 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어지는 거죠. 네. 일침을 놨는데 조조는 시류에 따라 진영을 옮겨 다니지 않았다. 두둔.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판이 딱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여포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여포. 오히려 여포에 더 맞는 입장 아니냐.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남경필 지사도 이제 한 3번 정도 옮긴 거잖아요. 그럼 여포랑 패턴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자기 양아버지 양주자사 정원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동탁한테 붙었다가 동탁을 배신하잖아요. 독립세력 만들어가지고 유비에 의탁했다가 또 유비를 배신하잖아요. 배신과 배신의 철새의 아이콘. 예, 삼국지에서 무장 중에서는 최고, 사람으로는 여포, 말로는 적토마, 뭐 이런 고사가 있을 정도로 무장에서는 최고지만 결국에는 신의가 없는 사람. 그걸로는 삼국지에서 넘버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현 지사를 여포에 비유한 건 아주 적절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바른정당으로 출마해봤자 득표율이나 이런 부분 자신의 인지도도 높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당 간판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현재. 그리고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당 내에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다시 자유당으로 복당해서 물론 뭐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죠.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경필은 철저하게 자신의 처세를 위해서 옮기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요.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정치 음해 공작이 난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뭐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인재가 다양해요. 며칠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왔었던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뭐 여론조사상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고 뭐 남경필 현 지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결국에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수가 너무 뻔하게 읽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갖가지 발표하는 성명을 통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각 후보군의 지지자들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성남시장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 해서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덜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지지자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런 책략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금주 시사 첫 번째는 이 작가님이 가져오신 시사를 얘기해 볼 겁니다. 어떤 시사 가져오셨죠? 제목을 듣자면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 어우, 블랙리스트. 네. 어우,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블랙리스트. 지긋지긋하죠. 네, 지긋지긋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정부 블랙리스트 말고 박근혜 때 네. 시도했던 그런 블랙리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얘기죠? 비슷한 꼴의 블랙리스트가 또 한 번 웹툰 플랫폼에서 나타났더라고요. 웹툰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어요. 네. 이게 최근에 종료가 됐는데요. 이 청원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작가고요. 이 글에서 4가지 문제를 폭로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레진코믹스가 코인 수익 배분율을 일방적으로 작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꿨다. 두 번째,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지각비라는 명목으로 매출 일부를 떼어갔다. 세 번째는 진행 중이던 웹소설 서비스를 아무런 협의 없이 갑자기 종료시켰다. 네 번째는 해외 서비스로 인한 고려 지급도 수년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폭로를 한 거죠. 막무가내네요. 와, 진짜 문제 많다. 네. 네. 사실 처음부터 작가를 위한 뭐 작가주의 플랫폼 이러면서 표방하면서 시작됐던 레진이 알고 보니까 회사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작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심까지 제기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왜냐하면 네. 그 네이버나 다음 웹툰이 한창 흥할 때 네. 그거는 네티즌들의 그 댓글이나 이런 반응에 따라서 공지도 나가고 사과도 되고 이런 게 되게 빨리빨리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레진 코믹스는 네티즌들보다 작가를 위합니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최근에 공중파나 이런 데서도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뭐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한다 그러면 정말 대우 잘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충격이네요. 근데 실상을 들여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네, 완전 딴판인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의혹들도 있고 청원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1월 11일에는 이 프리랜서 웹툰 작가들과 독자들이 모여서 레진 코믹스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렸어요. 요것의 표면적 계기는요. 레진이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통을 위해서 개최할 것이다 라고 했던 작가 간담회의 참석 대상이 현재 계약 유지 중인 전속 작가들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실 간담회는 그런 일방적인 조치로 피해를 받은 그런 웹소설 작가들, 뭐 웹툰 작가들, 또 계약이 해지된 작가들한테 더욱 필요할 텐데 사실 해당 간담회에 이 사람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레진 불공정 행위 피해 작가 연대가 그 레진 코믹스 본사가 있대요. 그 앞에 모여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까 세벽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레진이 처음에 내세웠던 건 웹툰 유료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요거였어요. 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작가를 위해서 우리가 복지 이런 제도적인 지원 등을 강조한다.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뭐 건강검진까지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작가들의 건강검진? 네. 오. 특히 가장 주목받았던 건 미니멈 개런티라는 게 있대요. 최소한으로 요 정도는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요게 월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대요. 그래서 한 일간지에선 이것을 두고 뭐 레진 코믹스의 개념 선언 뭐 이런 기사가 홍보빨이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네. 하지만 얼마 후 레진 소속 작가 일부가 미니멈 개런티라는 건 올랐는데 그 결제된 유료 코인당 작가 수익이 원래 70원이었는데 50원으로 깎였다. 그러니까 이거네. 기본급 올려주고 수당 깎는 그렇죠. 거네. 밑장빼기죠. 밑장빼기. 밑장빼기네. 네. 진짜 이거 너무한다. 오한막감인데? 네. 그리고 새 계약서에 독소 조항들이 좀 더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가들의 그 미니멈 개런티라는 걸 올리기 위해서 그 미니멈 개런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작가들의 몫을 좀 줄이고 그렇지 못한 작가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작가들과는 전혀 상의도 없었고 어떤 설명회도 거치지 않은 채로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이 됐던 거죠. 이러한 문제 제기를 보면서 레진은 소속 작가들한테 전체 메일도 보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문제를 삼아서 왜 딴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냐라는 식의 조태호식 발화였어요. 네. 재밌죠. 대박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레진에서 양극의 소년이라는 인기 작품을 연재하던 은송 작가가 SNS에 그런 복지에 대한 불만을 밝히고 나서 프로모션에서 배제가 됐대요. 비슷하게 또 미치 작가 역시 고려 미지급 문제를 공개 제기했을 때 레진의 모든 이벤트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음이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더라고요. 비판조차도 하지 말아라. 네. 너네는 그냥 그림만 그려라.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우리가 알아서 챙겨주는 돈만 받아라. 네, 그렇죠. 네, 대신에 너네는 권리는 없다. 뭐 이런 식이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왜 블랙리스트냐라고 또 한다면 실제로 1월 11일에 SBS가